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만찬 명단에 한동훈 대표는 빠진 것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지금부터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요, 한 대표가 빠진 이 오늘 만찬을 놓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 이렇게 원색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손 고기 만찬을 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런 만찬을 갖는지 그 속내를 물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는 것도 속보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자, 일단 야당의 주장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좀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독대를 요청해온 한동훈 대표는 빠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우선 이제 민주당이 공식 논평까지 낼 상황인가는 좀 의아하게 보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를 빼고 뭐 여당 지도부만 불러서 만찬을 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논점은 괜찮은데, 그렇죠. 여당 내에서 만찬의 범위나 참석 대상자 갖고 민주당이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에게 곤혹함을 초래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만찬 여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어떤 회함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자꾸 쟁점이 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수시로 만나 왔거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조금 부족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조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다양하게 만나 왔고, 많이 만나라고 또 국민들도 주문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남의 범위 갖고 이렇게 쟁점화한다는 것은 당내 분란을 야기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남 대상들을 보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 낙선자를 포함해서 한번 전부 다 모였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는 독대가 뭐 성과 없는 독대지만 어쨌든 8월 초에 한번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리고 이제 지도부 만찬 때 대화가 실질적이지 못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께 독대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이번 만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히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논할 자리가 따로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와 독대 여부도 곧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판적 시각을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정략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 표명이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인들 간의 만남이 수시로 있으면 좋은 것인데 이것이 매번 뉴스화돼가지고 당내 분란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 이제 계속 계셔 보셨으니까 그 국감을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지도부와 만난 이런 게 흔한 일입니까?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뉴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있었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에 따라서는 조찬 때 미팅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나 대표가 수시로 만나 왔거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독대 요청을 아직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대도 이슈가 정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주당이 저렇게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마당에 당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저는 글쎄요, 이슈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이슈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리포터에도 전화드렸습니다만 이제 제2요결에서 재표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지금 뭐 생각하고는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당대표는 제외하고 원내 지도부만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자체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기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당정 간의 갈등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대변인이 여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해서 정쟁이라고 말씀하시면 예. 저는 모든 대변인들의 이야기들은 다 정쟁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만나주지도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또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한동훈 당대표의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럼 생각이 다르면 안 만나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원내 지도부들을 만나서 소위 이 국감 전략이라기보다는 예. 나와 관련된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자신의 부인의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예. 당이 좀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의미 아닌가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여지를 남기냐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 아마 당정 간의 갈등이 계속되게 되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흐름도 많은 상황에서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예. 저희 당정 간에 좀 협력을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내 지도부와 이제 국감에 대해서 이제 만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했으니까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어떤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는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지금 당사자만 남은 거고 그러니까 좀 진솔한 사과를 한 것이. 뭐 시기가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와 이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친한계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 여사가 직접 사과에 나설지 사과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약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으로 사과를 하는 건 아니고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네.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대통령 탄핵과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백 관련 사건은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과 대상인 것이고 다만 이제 사과 시점이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차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를 들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그 뒤에 사과할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제 친한계라고 평가받는 분들의 의견뿐만 아니고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공격에 나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뭐 일관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은 네네. 뭐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최혜병 특검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 적어도 소위 이 군에서 군내 들어갔는데 거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한 조사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들이 개입해서 그런 사건들을 어떤 왜곡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대통령 부인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최근에 검찰 진술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의 실체적인 내용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본인과 본인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계속 막아 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진실들을 밝히지 않는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특히 국정감사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것이 이번 민주당의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소극적이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이 다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최여병 특검 원인 규명과 관련돼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에서 일단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나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도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근데 왜 하필 특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저도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가 지금 진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검찰이 뭐 했습니까? 황제 수사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적 여론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그냥 귓등으로 드는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국회를 이번에 그냥 아예 저 수사기관으로 만들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떤 건지 이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요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당정 간에 또 다른 그 갈등의 뇌관이 떠오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 이렇게 했던 이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김 여사가 한 대표 때문에 힘들어하니 좀 잘 기획해서 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녹취 내용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 예. 진위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내용에 근거하면 기획을 해서 한동훈을 철하라고 하는 얘기가 대통령실에 있었던 어떤 근무했던 사람의 입으로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개인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예.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또 하나는 이 말에 의하면 예를 들면 배은망덕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나름대로 많은 어떤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대통령실 일부의 진짜 실체적인 흐름인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희 김대남 전 비서관 네, 배우가 행정관. 누구인가 예, 예.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이 뭐 김정우 최고위원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근거 없는 발언을 하는 건 해당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좀 유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정 관계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국정을 예.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좀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전상을 생각을 합니다. 더 깊게 네. 파악해 봐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파장이 커지면서 김대남 전 행정관 측에서는 입장을 냈어요.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일어난 일이고 자신이 사주를 받아서 타격을 줄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떤 문제로 봐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은 김대남 씨의 전 그 직책이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선임행정관 입장에서 뭐 대통령이나 여사와 직접적인 소통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저 말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제 선임행정관도 다 그만두고 예. 공천에서 떨어진 이후에 전당대회 시절이거든요. 네.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이 지원한다고 일각에서 판단했던 네네. 평가했던 그런 캠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약간 대립적인 위치의 캠프에 가서 활동하다 저런 녹취가 있었던 것인데 예. 어쨌든 녹취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 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파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농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명수 예. 기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명수 기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매체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파보면 누가 좋아할 것이다. 이 정도의 농을 그러니까 예. 이걸 기획했다라고 그건 보기 어렵고 다만 이제 기사화됐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70억 여론조사설 이 부분은 명확히 잘못한 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거기다 얘기하게 되면 근거 없이도 기사화될 수 있었다는 걸 예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부분은 본인도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닌 듯이 보이는데 예. 이 부분은 명확히 한동훈 대표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네네. 대리인 통해서 아마 사과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설이 자꾸 나오는데 맞아요. 배우설 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 크게 하려는 민주당의 일각의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예. 배우는 없는 것이 전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담았던 캠프 자체가 대통령실이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캠프가 아닌 대척점에 예. 있는 캠프였거든요. 그리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고 본인도 예.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그 배우설이 제기될 만한 정황적 증거가 있었다면 이명수 기자가 이렇게 근 한 6, 7개월을 기다렸겠어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배우설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혹시나 유난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여당 내 의견도 있다는 말씀 제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좀 잡아주실까요? 자,
다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김병장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 전체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직접 듣고 위중교사인지 판단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교수님 지금 볼 때 재판장에 다 틀었잖아요. 내용을 전체를 풀로 다 틀었어요. 그런데도 나와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그러니까 됩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선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직선거법 문제 관련해서는 예. 사진을 잘라서 검찰이요 일부만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예. 전체 사진이 아닌 왜 일부만 잘라서 제출을 했는가? 그 자체가 증거를 갖다가 왜곡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백현동 사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른 사건입니다만 국토부 문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만 법원에 제출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방북 대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최근 이화영 씨와 변호인 간의 어떤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의 녹취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이재명 당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진술을 맞추거나 예. 아니면 이화영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일관되게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수사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흐름 아닌가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하나 일환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질문의 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위중교사 부분에 대한 녹취록이 이미 재판장에서 다 공개가 됐는데 풀리 공개가 됐는데 왜 이거를 또 나와서 이게 짜집게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여쭤봤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들으라고 한 건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녹취록 30분 다 들으면 그렇지 않은데 네네. 검찰이 녹음 파일을 들으면 그렇지 않은데 녹취록에서는 일부 녹음 파일 선별해가지고 마치 조작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녹음 파일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녹음 파일 전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예.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중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뽑아내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추가로 제출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조작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잘 아십니다. 예. 근데 본인이 올린 거 보면 검찰이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도 모두에 한 페이지가량을 또 적어요. 적는데 그 내용도 본인한테 유리한 말만 적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본 지지자분들은 녹음 파일 30분 분량 다 들을까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 녹음 파일의 내용이라고 오해하기 쉽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한테 변론 요지서에 넣어서 주장하면 될 것을 지지자나 국민들을 약간의 호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런 행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 대표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3년 구형을 한 것에 두고도 당내 반발은 이어지고 있죠. 전현희 윤건영 의원의 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변호인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유죄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 저는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죄고 야당 대표만 유죄라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지지자들 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도 아닌 이 무죄 탄원서를 보내기 운동 이걸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재판부 압박용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입문과 관련해서 예. 뭐 재판부의 압박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국민들은 자기의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고요. 네네. 그 의견들 앞에서 좀 법원도 예외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뭐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행사한 것이 아니고 일부 국민들의 의견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말아라라고 예. 얘기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 법원을 갖다 오히려 상당히 성역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최근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고 검찰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에 증거 조작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법원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제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 박상영 검사 탄핵 청문회도 열립니다. 박상영 검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안 나오면 국감 때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청문회에 이어서 국감 때도 불러내겠다는 것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제 탄핵 발의했는데 탄핵 사유가 이화영 지사에 대한 효 압박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물산 지검에서 근무할 때 뭐
용변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 탄핵 사이에 국한해 가지고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대질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을 미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글쎄요, 뭐 도를 넘어도 넘었다. 그리고 공권력을 저는 남용해가지고 개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불러서 안 나오면 이걸 종결해야지 또 다시 또 국감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고발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복 내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네. 검사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